투시드 클래스 이번 과정은 기교육 관련해서 기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시드는 기본적으로 형상관리, 그 다음에 CI/CD, DevOps, 협업관리, ITSM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이걸 기반으로 컨설팅이나 멘토링, 교육을 진행하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이제 아틀래시안과 기넷 파트너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에 모두 깃 관련된 버전 관리 제품이 있고, 이외에도 기본적인 깃 관련된 교육을 한 7, 8년간 다양한 회사에서 수행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초기 접근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좀 더 접근을 하면 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용이 원활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자 이번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깃을 배우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형상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형상관리 하면 버전관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상관리는 버전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형상관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을 관리를 한다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SCM이라는 약자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에도 나오는 용어인데요. 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통제하는 관리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고 누가 변경을 했고 언제 했고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가시화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추적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버전 관리가 형상 관리가 같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버전 관리는 이 형상 관리 활동에 포함된 일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상 관리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출발점은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부터 요구사항이 구체화된 설계, 그 다음에 이 요건에 맞는 태스크들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변경 관리가 앞단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개발해야 될 소프트웨어, 즉 이제 버전이 생성이 되는 시점에서는 버전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버전 관리를 하게 되죠. 국내에서는 이 버전 관리 영역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과거에 활용했던 CVS, SVN, PVCS, 클리어 케이스, 퍼포스 이런 다양한 버전 관리 제품들을 활용하면서 이 형상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버전 관리한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형상 관리는 이 앞단부터 포함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버전을 관리하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빌드가 되고 이 빌드된 내용이 정의된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릴리즈가 되고 릴리즈된 내용이 배포가 되고 설치형 제품 같은 경우는 인스톨레이션까지 일련의 절차가 모두 다 포함된 과정이 형상관리 과정에 포함된 그런 영역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형상관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ALM이라고 했던 Application Life Cycle Management, 즉 소프트웨어가 탄생을 하게 된 계기부터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형상관리 절차는 첫 번째로 형상관리 계획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이 프로세스대로 진행되는 절차에서 어떤 산출물들이 나오고 이런 산출물들을 어떤 베이스라인을 통해서 식별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준으로 두 번째 형상 식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형상 식별은 형상 관리가 진행될 대상들을 골라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이제 버전 관리, 이번 교육 과정에 진행할 깃도 포함이 되겠죠. 이 버전 관리에 포함이 되어야 될 원래 형상 식별 대상은 테스트를 할 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값이지값, 임시값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형상 식별의 원래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 일할 때는 그것들을 포함해서 버전 관리하기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라든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버전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고 형상 식별이 돼야 될 항목들이지만
실제 일에서는 이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조절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별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실제 활동들을 하는 내용들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활동이 되겠는데요. 형상 통제를 하고 기록하고 보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 통제는 쉽게 아시다시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레파지토리 이외에 다른 레파지토리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변경된 내용들은 커밋 또는 푸시를 통해서 중앙 서버에 올리고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올라간 내용들이 실제 이력을 찾아봤을 때 언제 누가 뭘 바꿨는지 이런 내용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이 돼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관리자는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제 보고 없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현재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상 감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감사는 인증이라든가 감사 활동에서 진행되는 검사 활동에서 형상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이 됐는지, 어떤 요건에 의해서 어떤 소스 파일이 어디로 배포가 됐는지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시스템들이 잘 돼 있는 환경들에서 작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실제 수기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별도 작업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문서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애틀래시안 제품이라든가 좀 전에 어떤 컬럼넷 제품들, IBM 제품들,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의 제품들을 통해서 시스템화 되고 난 이후에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형상 관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전 관리를 포함한 앞에 요건부터 뒤에 배포되는 과정, 일련의 절차들을 모두 관리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형상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식별하고 진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 중에서 버전 관리에 대한 영역을 좀 더 좁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